안녕하세요. 1차 시에서 만났던 김선일 선생님입니다. 우리 1차 시에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요. 또래 상담은 무엇인지, 또래 상담자는 또 어떤 친구여야 하는지, 로고나 캐릭터,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 수첩, 상담을 하면서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다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2차 시에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목에 커다랗게 프렌드십이라고 되어 있죠. 프렌드십은 교우관계나 우정 같은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친한 친구 되기, 그리고 나 스스로의 친구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친구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친구란 무엇일까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한자로 친할 친, 옛구자를 써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친구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우리 가족들도 모두 친구에 해당하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또래 상담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와 C는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유명한 3단 논법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친구가 뭐 귀신이라도 돼서 제 몸에 들어온 걸까요? 아니죠. 친구란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는, 즉 나와 같은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스페인의 수사학자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내가 보지 못한 일을 대신해주고 가보지 못한 곳을 대신 가주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삽니다. 친구는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친구라는 존재가 늘 반갑고 재밌는 것은 삶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친구를 통해 내 인생의 길이 하나 더 생기고 좋은 친구를 통해 그러한 멋진 인생도 함께 서로 공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어떤가요? 혹시 친구와 관련된 명언들을 알고 있다면 그 명언들을 친구와 함께 공유하면서 친구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에 대해 대표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들으면서 맞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활동도 할 수 있는 친근한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친구를 통해 흥미로운 정보, 신나는 느낌, 즐거움 등 자극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시간이나 자원과 도움 등 물리적 지원을 받게 해줍니다. 네 번째, 친구들이 지지와 격려를 해줌으로써 나 스스로가 유능하고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친구를 통해 자기 자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비교 증거, 즉 판단의 근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신뢰로움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해 개방할 수 있는 친밀감과 정서적인 유대를 얻게 됩니다. 어떠세요? 대부분 맞는 것 같죠? 친구라는 존재가 이런 역할 외에도 아마 더 많은 역할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거예요. 각자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또 그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그 누구보다 친구의 존재가 힘이 되고 소중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학창시절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로 남아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청소년들에게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있기보다는 친구들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친구들이 많아지고 또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가 확대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고 유지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 오늘부터 김또래랑 친구해 라고 해서 친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서로가 어떤 친구인지 살펴보고 다가가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두텁게 다듬고 유지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같은 또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이와 활동을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친한 친구 관계는 재미없는 일도 재밌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선생님 기억에도 지금 생각하면 아무 재미도 없는 보드게임을 밤새도록 하면서도 밤새 친구와 함께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냥 즐거움, 마냥 행복하고 마냥 내 편인 것이 나의 친구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 또는 또래 집단이 일종의 참고로 비교하고 대조해 볼 수 있는 참조 집단으로 작용해서 자신의 능력과 위치, 존재에 대한 현실적인 비교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차 성징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친구와 비교해 본다거나 학습 능력 등을 친구와 견주어 보는 것도 이러한 자기 존재 확인에 준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같은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서로 가치관, 태도, 취미, 흥미 등이 같은 것이라 기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끼리는 취향도 닮아가죠. 같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좋아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친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하려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등한 위치의 또래와 더불어서 자유롭고 열린 방식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활동에 참여시키는 기술이나 갈등에 대처하는 기술 등 많은 사회적 기술을 학습해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친구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친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친구들 친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가 가라 하와이 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인데 안타깝게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라서 우리 친구들은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무슨 뜻일까요? 친구라는 든든한 존재가 함께한다면 낯설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행복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소중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친구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친구 관계 유형에 대한 동영상을 한 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맞다. 너네 영어 숙제 다 했어? 반 정도? 나 아직 반도 못했는데 그거 언제까지 내라고 하셨지? 이번 주까지일걸. 난 언제 다 하냐?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너네 다 하고 나 좀 보여주라. 응? 싫어. 야, 좀 보여줘. 내 맛있는 거 아, 쏠게. 나도 아직 안 했어. 줘. 싫어. 싫어. 아, 뭐야, 싫어. 아니, 한대판 보여주려고. 줘. 어디까지? 1,000원. 현지야.
안녕? 내일 모이는 거 알지? 응, 문자 받았어. 늦으면 안 된다. 알았어. 내일 봐. 누구야? 동아리 친구. 현지 너는 우리 말고 진짜 친구가 많은 것 같아. 나? 글쎄, 그런가? 우리 말고도 다른 반 애들이랑 인사 많이 하잖아.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애들이나 가끔 만나는 동아리 친구들은 많은 것 같은데 너희들처럼 맨날 만나서 수다 떨고 고민 털어놓을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너희는 안 그래? 나는 너희가 아파서 갑자기 조퇴를 하거나 하면 누구랑 말해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해.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게 난 좀 어렵더라고. 내가 너무 너희하고만 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나도 인사만 하는 친구는 몇 명 있는데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는 너희들밖에 없는 것 같아. 너희들도 그렇구나. 근데 너네 그거 알아? 뭐? 친구에게도 유형이 있대. 난 무슨 유형일까? 오, 그렇구나. 내 주위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유형인지 궁금한데? 하나 둘 셋 둘 둘 셋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외로워도 우울해도 어떤 마음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짜증내도 괜찮아 정말 미워해도 원망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어떠세요? 아마 나중에 또래 상담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각자 생각하고 있는 친구 유형을 서로 이야기하고 발표해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직접 이런 활동을 진행할 때는 각자 이야기한 내용들을 유목화, 즉 서로 관계가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럼 나중에 활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나눠본 친구 관계 유형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끈끈이입니다. 끈끈이는 가장 친한 단짝 친구로 거의 매일 만나고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친구예요. 두 번째는 친한이입니다. 친한이는 끈끈이만큼 친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뜻이 잘 맞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공일이인데요. 공일이는 끈끈이나 친한이만큼 친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같이 한다거나 함께 놀 수 있는 정도의 친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는인데요. 아는이는 그냥 얼굴이나 이름 정도만 아는 친구로 교회나 동아리처럼 같은 집단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내 속마음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는 그런 친구를 뜻해요. 나중에 실제로 선생님과 활동을 하면서 이 유형에 따라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의 주변 친구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하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땐 친구의 이름을 본명으로 적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도록 자기만 아는 기호나 표현으로 바꿔서 친구 이름을 적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친구의 4가지 유형을 들으면서 지금 내 친구들은 어떤 유형인지 중간중간 떠올랐었죠? 그렇다면 다음의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나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걸까? 모든 친구들이 다 끈끈이가 되어야만 한다고 혹시 난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내 주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는 이와 공일이 수준이고 친한 이와 끈끈이는 없는 게 아닐까? 혹시 한두 명의 끈끈이에만 주로 의존해서 친구 관계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 걸까? 그 외에도 내가 친구들을 사귀면서 내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을 해보면서 지금 나의 친구 관계에 대해 한번 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친구 관계의 특징들도 발견할 수 있었죠. 지금 보게 될 화면은 친구들의 우정 곡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곡선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이 활동은 나중에 또래 상담을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직접 해보게 될 텐데 방법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내 주변에 한 친구를 딱 선정하세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지내오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곡선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를 만난 나이부터 지금까지의 곡선으로 그려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요. 화면의 예시를 보면 아마 나중에 활동할 때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0을 기준으로 그 친구와 사이가 좋았을 시기는 플러스 5에 가까워지고 나빴을 때는 마이너스 5에 가까워지도록 그리면 각 시점마다 사이가 좋거나 나빴던 이유들을 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한번 보고 나니까 나중에 실제로 활동을 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친구가 많다는 건 좋은 일은 맞아요. 근데 자랑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많은 친구를 갖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단 한 명이라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친구가 몇 명이냐가 아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질이지 양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믿고 기댈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고민해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가까워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친구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있고 어떻게 제거하면 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yeah. What's the darkness? When you gonna make it light? Hey, yeah. What's gone wrong? When you gonna make it right? Selfish, dreaming about things you know you cannot have. Generous, gave me life, gave me everything you had. But don't wish upon me, I'm not that star you see above you, where you are. 미안. 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미안. 화났어? 화 풀어. 너 진짜 뭐야? 한두 번도 아니고. 미안. 너 시간 제때 온 적 없잖아. 맨날 늦고. 오늘은 또 왜 늦었는데? 미안. 오다가 예전 학원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럼 나한테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나 여기서 기다리는 거 뻔히 알잖아. 또 왜 내 문자랑 전화 씹는 건데? 자, 여기.
고마워. 너밖에 없다 진짜. 자. 응? 설마 또 까먹은 거야?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저번에 빌린 돈 오늘 준다 했잖아. 미안. 내가 깜빡했다. 내가 내일은 꼭 줄게. 현지야, 친한 사이일수록 더 예절을 잘 지켜야 하는 거야. 다른 친구 만났다고 듣고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럼 안 되는 거지. 알았어. 너 가끔 나랑 미연이한텐 너무 막대하는 거 같더라? 친하면 친할수록 더 잘해야 하는 거라고. 알았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넌 그래도 그렇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야말로 친구 사이인데 가르치듯 말해도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둘 둘 셋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외로워도 우울해도 어떤 마음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짜증내도 괜찮아 정말 미워해도 원망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어때요?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친구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외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이유가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에 있는 원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이혼이라든지 2020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 뭔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비현실적인 사고라서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내적인 원인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떨어지거나 괜한 소외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들, 이런 걸림돌들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래 상담자가 옆에서 격려하거나 도와줌으로써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는 어렵지만 내적인 원인들에 대한 우리 또래 상담자들의 격려와 지지는 친구들이 보다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에서 말한 외적, 내적 원인들 외에도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대화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맡게 되는 10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이것만 조심해도 친구들과 다투거나 오해가 생길 일이 절반 이상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자세. 두 번째, 친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자주 친구의 말을 막는 경우. 세 번째, 친구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이 친구보다 더 많이 자기 말만 하는 경우. 네 번째, 친구의 감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눈치 없이 계속 말을 하는 경우. 다섯 번째, 선비의 기상을 타고난 듯이 충고를 많이 하는 경우. 여섯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 적절한 질문은 친구와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질문만 많이 하면 마치 조사를 받는 기분이겠죠. 일곱 번째, 대화를 할 때 멀리 떨어져 앉는다. 전염병이 없는 이상 가까이서 친구와 대화를 해주세요. 여덟 번째, 주제를 계속해서 바꾼다. 친구는 같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게임 이야기했다가 공부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게 하면 상대 친구가 대화에 있어서 크게 흥미를 못 느끼겠죠. 아홉 번째, 친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일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
친구는 앞에서 열심히 말하는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며 듣고 있어요. 딱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친구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고 있어 친구의 말을 충분히 안 듣는다. 무슨 관심법이라도 있나요? 이미 다 예상하고 있어서 친구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판단을 해버려요. 어때요? 나와 대화할 때 이런 친구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이런 경험이 있나요? 한 번쯤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10가지 걸림돌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친구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동영상부터 먼저 같이 볼게요. Hey yeah, what's the darkness? 인사했어야 Gonna 했는데 make it light. 내가 왜 피했지? 지금이라도 인사할까? 아니야. 어색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에이, 쟤 뭐야? 왜 인사를 씹어? 웃긴다 진짜. 하여튼 맘에 안 들어. 저러니까 맨날 혼자 있지. 혹시 쟤 친구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너가 몰라서 그렇지 태연이 좋은 애야. 좋기는 인사도 쉽고 말도 안 하고 어딜 봐서 좋은 애냐? 제가 숫기가 좀 없어서 그래. 친해지면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잘해주는데. 제가? 근데 나한테는 왜 그래? 아직 안 친해서 그래. 쟤가 낯을 좀 많이 가리더라고. 무슨 남자애가 낯을 가리고 그런데. 저번에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을 때 짐 들고 가는데 태연이가 보더니 달려와서 들어주던데. 그래? 나는 쟤가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쉽고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거 관심 없는 줄 알았지. 제가 가끔 그런 오해 많이 받더라고. 근데 먼저 말 시키면 얘기 잘 하던데. 그렇단 말이지. 자, 나 최현지. 설마 나 모르는 건 아니지? 인사 좀 하고 다니자. 응? 김태현, 인사 씹지 말고. 아 미안. 아까 인사하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쳐서. 너 농구 잘하더라. 우리도 좀 알려주라. 응? 그래? 아, 나도 잘은 못하는데 같이 하자. 하나 둘셋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외로워도 우울해도 어떤 마음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짜증내도 괜찮아 정말 미워해도 원망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네, 영상 잘 보셨죠? 친구를 사귄데도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단계 마음에 드는 친구 찾기입니다. 가급적 같은 학교나 같은 반 친구를 찾아보세요. 교실이나 교실에서 옆이나 앞 뒤에 앉는 친구, 자주 같은 조가 되는 친구 등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가까이 있는 만큼 자연스레 마주칠 기회도 많고 공통된 화제도 많아 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혼자인 친구는 없는지 한번 둘러봐 주세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둘러보면 혼자인 친구가 있을 거예요. 특히 학기 초에 모두가 서먹서먹할 때는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답니다.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등하굣길이 같은 친구들 중에서 찾아보세요. 집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은 친구와 사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집이 가까운 친구들을 사귀면 학교 밖에서도 만나기가 훨씬 쉽겠죠.
그리고 한 반에서도 멀리 앉아 있는 친구 또는 다른 반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가까운 주위뿐만 아니라 좀 먼 곳에도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체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학원 외에도 또래 친구들과 접촉이 많고 대화할 기회가 많은 동아리나 종교단체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없는지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동반 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놓치지 마세요. 또는 부모님한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단계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기입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또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취미나 종교는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자연스레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길 바랍니다. 사귀고 싶은 친구 주위에 어떤 친구들인지 살펴보세요. 그 친구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뭐고 나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친구의 성격 유형을 파악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빈틈없는 완벽주의형인지, 덜렁덜렁대는 실수형인지, 그 친구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파악해 보고 나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도 참고될 만한 일들을 알아보세요. 어떻게 집과 학교로 가는지, 또 생일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3단계는 친구에게 다가가기입니다. 만나는 기회를 늘려서 친구와 눈을 자주 맞추세요. 친구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집요하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친구가 이야기할 때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재밌다.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면서 친구가 이야기를 신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대화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친구가 한참 열심히 이야기할 때 끼어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대화 사이 공백이 있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칭찬과 함께 말을 걸어보세요. 너는 노래를 참 잘해서 좋다. 너는 운동을 참 잘해서 좋다. 나는 네 유머 감각이 부러워 등 작은 칭찬과 함께 말을 걸어보신 것도 좋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거나 친구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숙제, 준비물 등 그 친구가 필요로 할 때 도와준다면 친해지기 쉽겠죠. 또 난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줄래? 등과 같이 그 친구에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대화 중에도 그 친구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사람은 자기 이름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이름을 자주 불러주면 그 친구가 내겐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란 인상을 갖게 될 거예요. 마지막 4단계로 본격적으로 우정 키워가기입니다. 메시지나 메일 같은 걸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기가 조금 어색하다면 메시지나 메일을 보내보세요. 또 재밌는 이모티콘이나 동영상 같은 것도 함께 공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결 친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전화 통화 횟수를 천천히 늘려보세요. 적절한 타이밍을 알아보고 친구가 여유 있는 시간에 전화하세요. 또 너무 갑자기 자주 전화하거나 오래 통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친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해보세요. 친구가 좋아하는 분야를 알아보고 관련된 책이나 잡지, CD 등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을 보내세요. 운동, 동아리 등 취미 활동을 같이 해보세요. 운동이나 게임 등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거나 친구가 좋아할 만한 일을 제안해 보세요. 같이 공부하면 훨씬 친해지기가 쉽죠.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같이 공부할 것을 제안해 보세요. 함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고 함께 학원이나 독서실을 다니는 것도 좋겠죠. 친구의 생일을 챙겨주세요. 정성스럽게 쓴 카드, 비싸지 않은 선물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친구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보세요. 방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가족과 함께 친구를 맞이하세요. 어머니께 미리 맛있는 먹을거리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고 친구가 도착하면 좋은 친구라고 가족들에게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하룻밤을 함께 지새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시험 기간 또는 여유 있는 주말에 누군가의 집에서 함께 보내는 것도 괜찮고요. 방학에 여행을 함께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밤을 지새우며 나눈 대화는 우정을 깊게 한답니다. 대신 부모님의 허락은 필수겠죠.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대하세요. 우거지상은 안 됩니다. 만나서 즐거운 게 친구 사이입니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나 개그 등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아재 개그는 호불호가 갈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정을 열심히 키워놨어요. 그래서 소중한 친구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어렵게 만든 이 소중한 친구 사이에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친구가 어려울 때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세요. 친구가 힘들어하면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아픔을 함께 겪고 나면 더 진한 우정을 느낄 거예요. 두 번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을 생각하세요. 친구가 좋아하는 일이면 별 관심이 없더라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노력하세요. 세 번째, 친구가 노라고 말할 권리를 존중해 주세요. 좋은 친구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절충해가는 사이랍니다. 네 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친구를 이용하지 마세요. 숙제를 준비하거나 준비물을 빌려야 할 때만 친구를 찾지는 마세요. 다섯 번째, 친구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털어놓고 이야기하세요. 기분이 상했을 때 마음에 담아두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섯 번째, 충고는 가급적 아끼도록 하세요. 충고를 해야 친구란 생각을 너무 갖지 마세요. 꼭 해야 할 때는 잘난 척하지 말고 걱정하는 자세에서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화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화났을 때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잠시 친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몇 가지 방법만 알려드렸을 뿐인데 벌써 2차 시간 끝났네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했던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친구란 무엇인지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평소 생각해 볼 기회가 적었던 나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다가가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거나 친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어때요? 이제 친구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다음 3차 시에서는 친구와 어떻게 대화를 하면 조금 더 멋지게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